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여러분들께서 MT103는 잘 아시잖아요. MT103은 그러니까 캐시가 어떠한 해외 은행으로부터 또 국내 은행으로부터 리시빙 받는 은행으로 이제 옮겨지는 과정이죠. 103이. 그런데 요즘 그 GPI라는 하나의 이제 글로벌 페이먼트 인스티튜션이죠. 이제 세계적으로 이 송금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 가게 호주에 출발했었죠. 굉장히 발전된 것인데 이것을 GPI MT103라고 특정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말 그대로 글로벌 페이먼트 해외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옮겨지는 트랜스퍼되는 자금에 대해 가지고 스위프트로 움직이는 거죠.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한 양 모양새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좋지 못한 부류들이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이 뭐냐? 이제 블랙 스크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블랙 스크린은 아니죠. 엄밀히 말하면은 까만 종이에다가 흰 타이핑을 찍은 거죠. 뱅크의 스크린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거는 스크린 페이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. 스크린은 항상 받는 은행과 보내는 은행의 양 뱅크의 뱅크 오피셔가 윈도우 타임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스크린을 놓고 서로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한국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이쪽이 베트남, 방콕 뭐 이런 곳에 보면은 지금 블랙 스크린 페이퍼라 해가지고 이게 뭐 특별한 양 또 GPI MT103의 독특한 형태의 양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유럽의 프라임 뱅크의 가짜 서류를 만들어 이렇게 붙여가 여러분들이 현혹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은 프로바이더가 보내는 그 샌딩 카피에 의존하면 안 돼요, 여러분들이. 애초에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잘 봐야 되는 것 같으면은 보내는 프로바이더가 여러분들이 제시해주는 프로 펀드라든지 또 이런 것을 보낼 수 있는 캐퍼빌리티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은 이 회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게에 보내는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것을 꼭 체크를 하고 그것이 체크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앞에 보이더라도 더 진행하시면 안 돼요. 지금 김남국 지금 무소속이지만 의원이 문제를 일으킨 코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.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해충돌법을 위반했다 또 어떠한 위메이드난지 웨믹스의 코인 회사와 더불어 어떤 정보를 받고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거는 뭐 검찰 조사에도 다 나오는 거지만은 똑같은 거예요. 여러분들도 프로바이더나 샌딩 컴퍼니에 대해 가지고 POF나 캐퍼빌리티 데이터나 또 아니면은 과거에 보냈던 흔적이 있는 레퍼런스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손대다 보면은 뭐 어쨌든 한번 만나러 해외도 나가야 되고 또 뭐 행정적인 비용도 지불하다 보면은 그 썼는 비용에 이끌려서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이제 비용이 자꾸 커져 나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고 당하면 안 돼요. GPI MT103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샌딩 컴퍼니가 보낸다든지 프로바이더가 보내게 되면은 이 받는 애는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. 들어오고 여러분들에게 이 보내는 스위트의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좀 의심사항이 있다. 런더리라든지 어떤 마약이라든지 어떠한 크리미널 케이스에 어떤 펀드일 수가 있다 싶으면 일단 보류를 해두고 여러분들 왔다는 통보는 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부탁드리지만은 이러한 프로바이더가 계약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금액에 대한 환상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.
마찬가지예요.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그 법사인간 중에 뭐 코인에 대한 그 트레이딩을 하고 이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? 이 사람이 이 코인에 대한 이만큼의 출발점을 가질 때에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느냐? 그 자금의 추적은 어디서 나오느냐?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도 다 조사를 하는 거죠.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하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가정을 어떤 설명하는 분들한테는 꼭 여러분들이 어떤 에비던스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백전백패하는 경우가 됩니다.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, 뭐 미국의 재무성이라든지 FRB 같은 데서 특별히 한국에 어떤 자금을 주는 것이 있다. 그래서 그냥 준다. 뭐 프로젝트나 몇 개 있고 하면 그냥 준다. 이렇게 하는 게 혹하죠. 그런데 거기에 옆구리에 뚝 찔러 들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LOA와 POF를 준비하라 그래요. 그럼 여러분들이 POF가 없지 않습니까? 프로펀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금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. 그 POF를 갖고 여러분들이 자금을 만들고 SBS를 만들고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모니타이즈를 하고 난리코스 론을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런데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앞에는 계속 따라가요. 미국 재무성이라 뭐 월드뱅크다, FRB다. 물론 그런 자금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.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월드뱅크 자금을 가질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가버먼트의 어떤 슈링을 받는다든지 프로젝트에서 이래 절차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러한 팀들을 만나 왔다 갔다 하고 접대하고 비용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? 이제 다 됐으니까 너가 LOA나 POF를 가지고 있냐? 너가 받는 자금의 30%나 20% 갖고 있다는 게 있어야 된다. 왜? 이것이 자금이 가고 난 뒤면 여러분들이 언더페이 할 것이 있다. 뭐 수고한 여러 가지 조직들을 위해 쓸 돈이 있다.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. 그럼 그 자금을 POF를 준비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돈을 들여 하잖아요. 여기저기 돈을 땡겨서도 하고 막 한단 말입니다. 하고 나면 LOA를 같이 줘야 돼요. 레드 오브 어서라이제이션. 이게 위임장이거든요. LOA와 여러분들의 POF를 같이 줬을 경우에는 그 받아쥐고 있는 상대방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금을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줄 자금의 20%의 POF를 만들어준 거예요. 이 사람들이 5명을 상대했을 경우에는 100%의 자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러면 그 자금이 만들어져가 제대로 여러분 오면 되는데 그 과정들을 하다 보면요 사고가 나게 돼. 왜냐?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진행된 프로시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하나를 속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그 견고해진 어떠한 안 되는 쪽으로 가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절대 프로바이더나 뭐 GPI, MT 103를 보내준다는 쪽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꼭 캐퍼빌리티, 어떤 능력이 있느냐, 아니면 과거에 해본 적이 있느냐,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장점도 되지만 이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 쉽게 큰 자금이 오는 데 대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체크할 부분들 하나 확인하지 않는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가 물어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피해자도 안 생기고 또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제금융의 종사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건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. 그러면 제가 그 서류를 상세히 읽어주면서 여러분들 설명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류의 고생을 당하는 분들이 없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고 좀 힘을 내시고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갈 때는 분명히 거기에 어떤 또 조직된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고 그 외국 애들이 와서 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딱 체크하고 그래 가셔야 됩니다. 잘 해보시고 어려움이 안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.